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3 지방자치행정론 제12장 자치경찰제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권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까지 모든 경찰 업무를 중앙정부가 해왔던 것을 지방정부도 경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권화하는, 지방 분권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기능을 가져가도록 하는 게 자치경찰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글자로 된 거 읽어볼게요. 경찰 기능을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인정하고, 현재는 중앙정부 즉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지방정부에게 일부를 내려주는 거죠. 지방정부가 자치경찰 조직을 구성하여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 이 자치경찰이 왜 필요하냐? 이 경찰 기능 중에 전국적인 기능도 있지만 지역 차원의,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어느 지역은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 또 유흥가가 많으면 유흥가,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그 지역에 대한 그 치안,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범죄율이 낮춰지려면 이 범죄에 관련된 또 기능을 지방정부로 권한과 책임을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방자치가 그러하듯이, 자치가 더 시민들에게 공익을 더 실현하듯이 경찰도 지방자치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자치경찰을 운영하면 주민들의 공익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방제 국가고 주가 스테이트, 국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 하는 경찰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연방정부 즉 FBI 이렇게 하잖아요. FBI는 아주 그 중요한 범죄, 전국적으로 뭐 정치적인 비리가 일어났다든가 아주 그 주 경계를 넘어선다든가 이런 것만 연방경찰이 하고, 큰 사건은 연방경찰이 하고 나머지는 주경찰이 하고 있다. 근데 이름이 굉장히, 미국은 다양한 형태의 경찰이, 고속도로 하는 경찰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폴리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스테이트 폴리스 그러고, 이 카운티에서도 경찰이 있는데 얘네들은 셰리프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보안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정부의 경찰도 있고 카운티의 경찰도 있고, 또 텍사스 레인저스 그럴 때 이거는 산림 경찰을 말해요. 그리고 민병대로서의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있고, 마약 부분은 별도의 경찰, 마약 수사국이 EDA라고 있어요. 그래서 LA 지역의 경찰은 LAPD 이렇게, LA Police Department, 뉴욕은 NIP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방 경찰에 해당하는 FBA는 지역 경찰 업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큰 사건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FBI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은 중앙정부가 지방경찰이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훨씬 세서 중앙정부가 경찰에 대한 감독, 국비지원, 인사권도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다. 일본도 지방경찰, 국가경찰 이렇게 나눠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경찰이 지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독일은 연방경찰과 주경찰이 구분되는데 헌법상 주경찰이, 그래서 독일과 미국은 주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과 일본은 형식적인 지방경찰이고 실질적으로 중앙경찰, 즉 국가경찰이 지배하는 형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추진하려고 하는 자치경찰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장점은 아까 필요성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범죄 있잖아요. 지역 경제, 문화를 잘 이해할 때 그 범죄를 예방하고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교통 부분은
그 지역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으니까 교통 상황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행복이 더 증진될 것이다. 공익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 자치경찰을 하게 되면 경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전경찰이 하나 생기면, 즉 대전시장이 단체장이에요. 대전시장이 경찰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역 주민의 경찰 수요를 반영해서 경찰이 운영되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작은 조직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그리고 중앙경찰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을 좀 자치 스스로 그 경찰 범죄 예방이라든가 질서 유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어떤 단점이 있는가? 지방자치의 단점도 똑같아요. 지방 토호 세력과 자치경찰이 유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치경찰이라고 해줬는데 오히려 지역을 잘하는 것만큼 좀 성실하게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지방 토호 세력, 지방의 유지 깡패라든가 또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유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이 오히려 이 토호 세력을 지켜주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익을 안 보이게 누리는 그걸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는데 rent seeking 액티비티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지방 토호 세력을 지켜주는 경찰이 된다. 그래서 지방 토호 세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공생관계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이 둘 사이에 공생관계만 조성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치안 서비스가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자 동네는 경찰을 굉장히 경찰도 많이 뽑고 높은 질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그래서 범죄율이 낮아지겠죠. 하지만 가난한 지역은 돈이 없으니까 경찰도 많이 월급도 못 주고, 사실은 소방도 이랬어요. 근데 소방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소방은 다 국가공무원으로 바꿔줬거든. 근데 경찰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낮은 질의 치안 서비스가 될 수 있다. 특히 슬럼 지역에서는 치안이 완전히, 미국만 가더라도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치안 서비스의 격차가 큽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전국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거죠.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너무 국가경찰이 셌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방자치 일을 하듯이 경찰도 좀 자치경찰로 가자 하는 의견이 주류의 의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 보시면 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지난 정권 때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힘을 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의 힘은 빼고 경찰의 힘은 늘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정 전에는 검경 관계가 검사가 경찰을 지배하는 지휘 관계였어요. 근데 조정 후에는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영화 보면 검사가 나타나면 경찰도 다 죽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나름대로 중대한 사건이면 그때서야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검사가 좀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경찰 수사는 모든 사건을 검찰이 이거 송치해 해버리면 꼼짝 못하는 관계였어요. 상하 관계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만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만 검사한테 보내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검사의 권한은 기존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소치, 경찰이 송치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것만 검사가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준 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결론적으로 검찰의 힘은 빠지고 경찰의 힘은 더 크게 해준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경찰 권력은 비대화되고 이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경찰의 힘이 너무 세졌으니까 경찰의 힘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 자치제를,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서 예? 지금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로 보내요? 지방경찰로 보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고 또 특수사항 검사만 하게 돼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한 전 영역에서 수사권을 확보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국가경찰이 너무 힘이 세니까 이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자치경찰을 운영해서 지역범죄라든가 지역교통 질서 유지 관련된 업무는 자치경찰에 넘겨주자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민주성 측면에서도 이 경찰도 민주주의인데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전시장이 대전시 지방경찰을 좀 임명해야 다루어야 이 민주적 통제에 가깝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는 경찰제 도입 과정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으로 보면은 이 왼쪽이 중앙정부의 현재 국가경찰이에요. 이 오른쪽이 자치경찰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정부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밑에는 시도경찰위원회를 두고 여기는 이제 집행기능은 검찰청이 다 하게 돼 있죠. 검찰청 밑에 지방경찰청, 경찰서, 순찰대, 지구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시도지사 밑에도 자치경찰본부, 자치경찰대나 자치경찰단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를 두고 여기에서 일정 인력을 이 지방경찰로 보내자는 게 자치분권위원회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 분담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나면은 국가경찰은 어떤 일을 하느냐? 정보, 보안, 외사, 경비, 112 상황실, 그리고 광역범죄, 국익범죄 관련된 수사를 하고 민생 치안 사무 중에서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하는 아주 그러니까 국가경찰이니까 이거 하고 자치경찰은 뭘 하느냐? 그 지역의 생활 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와 지구대 파출소가 지금 따지면 지구대 파출소가 지금 다 국가경찰로 돼 있는데 요거를 다 어디로 가져온 거예요? 지방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생, 치안, 밀접 수사, 교통사고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것들은 다 지방경찰, 자치경찰이 하도록 이렇게 기능 분담이 애초에 계획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법 제4조 1항에 보면은 자치경찰 사무가 나와 있어요.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수사, 건도 이런 것들은 다 자치경찰이 하도록 이렇게 경찰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이렇게 자치경찰 업무가 넘어왔느냐? 이렇게 넘어왔느냐? 아직 안 넘어가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여기는 다시 검사의 권한을 늘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치경찰제를 올스탑하고 경찰위원회는 만들어놨어요. 경찰위원회는 만들어놨지만 그 다음 작업은 거의 안 하고 있다. 물론 일부 이제 자치경찰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는 사례를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정도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사람도 다 지방으로 넘어가야 되고 돈도 넘어가야 되는데 예산과 인력이 아직 넘어가 있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곳은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제주도 특별자치법 별도의 법에 의해서 제주는 자치경찰단을 두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주 특별자치도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2005년에 구상을 하고 2006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안에 제주자치경찰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자치경찰단 통합자치경찰단이 출범해가지고 이 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으로 일단
4과 1지역대 1센터 11 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연역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경찰이 원래는 넘어와야 되는데 파견 형태로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쭉 행정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보시고 조직을 보면은 제주도 경찰자치단장이 있고 그 단장 밑에 요게 다 자치경찰 업무예요.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 관광, 수사, 교통정보 이런 것까지 이런 과를 두고 옛날에 이거 국가경찰이었는데 이거는 제주도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광현이라는 사람이 형사정책연구원에 있는 박사가 시민의식을 조사해 봤더니 치안이 좋아졌느냐 보면은 크게 뭐 좋아진 거 없어요. 서울시 3.5점인데 제주도 여전히 3.1점밖에 안 돼.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 얼마를 기대하고 있느냐 이것도 2.53 서울시나 세종시가 오히려 높아요. 세종시가 경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것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자치경찰제의 효용이라든가 공익성 이런 것들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한번 볼까요?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 밑에 자치경찰위원회 밑에 사무국 그리고 세 개 과를 두고 있어요.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 이런 것들을 두고 있고 실제 이제 자치경찰이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준비팀만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 안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사람도 한 4, 50명 두고 있는데 4, 50명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제 수행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되면 서울시는 이 경찰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그 밑에 서울시 자치경찰단이 형성이 돼서 요런 업무를 실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업무를. 지금 현재 예산도 매년 한 235억 정도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전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구성했어요. 대전시장 밑에 자치경찰위원장을 두고 밑에 사무국을 두고 그 뒤에 과가 두 개 있습니다. 자치경찰 총괄과, 자치경찰 정책과 이런 것들은 두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은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이 실행되고 있지는 않다. 또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로 이제 자치경찰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위원장 1명하고 상임위원 1명, 비상임. 상임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일하면서 돈 받는 사람을 상임위원이라고 그래요. 비상임위원은 월급은 받지 않지만 회의 때 가서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비상임위원이에요. 그래서 지명직은 시도지사가 1명을 지명하고 추천하는 거는 시도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렇게 해서 7명을 자치경찰로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이 민간위원들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법, 행정, 경찰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 그리고 지역주민 중 이쪽에 전문가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임기 3년에 위원으로 임명을 해준다. 그래서 지금 경찰위원회하고 이런 조직은 꾸려져 있지만 원래는 저 있는 우리 지구대 있잖아요. 파출소 이게 다 저기로 들어가야 돼. 대전시장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경찰은 국가공무원이고 국가경찰청의 통제를 받고 있는. 그래서 사실상 자치경찰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다만 그 중간 단계인 자치경찰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다 하는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일보가 보도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23년 6월 6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자치경찰이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등 실질적 권한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데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자치경찰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도 실국위원장회의 자치경찰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어떻게 지적했냐면 자치경찰위원회가 과연 조금이라도 자치 기능을 하고 있느냐? 형식만 자치경찰이다. 역할과 책임이 하나도 없다. 위원회만 가지고 있지 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 같은 지적은 2월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의에서도 나왔다. 대전시의회 회의에서도 당시 정명국 지방의원, 지방시의원이죠. 자치경찰이 도입된 지 1년 반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위원회가 인사, 감사권 등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자치경찰은 사실상 도루묵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다시 검찰의 힘은 빼고 경찰의 힘을 더 늘리고 경찰의 늘어난 힘을 다시 지방경찰로 돌리는 자치경찰제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경찰 행정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 12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강의실에서 또 만나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